21번입니다.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어요. 자, 1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자, 1번 문제는 법칙 이야기인데 우리가 법칙은 두 개가 있어요. 사는 쪽의 법칙을 수요 법칙, 파는 쪽의 법칙은 공급 법칙이고, 수요 쪽의 법칙은 두 개가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가수가 마이너스다. 여기서 가수는 하나 물건, 대체제를 이야기할 때 가수는 물건이 다를 때 A의 가격과 B의 수요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물건이 하나일 때 가격과 수량이 마이너스로 되는 것이 수요 법칙. 그런데 이제 공급 법칙은요, 파는 쪽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파는 쪽은 물건을 많이 팔라고 하겠죠. 그래서 공급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떨어진다. 이거는 공급 법칙. 그러니까 사는 쪽은 수요 법칙이고 가격과 수요량, 양을 해야 되죠. 여기는요. 그래서 양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관계에 양을 써야 된다는 거요. 공급 양을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수요 법칙은 반비례, 그림으로는 우하향.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은 비례, 그림으로는 우상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번에 가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틀렸다 이거죠. 공급 법칙이니까 공급량이 증가한다.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수요량과 공급량은요,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자, 이거 틀린 거예요. 항상 수요와 공급은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의도된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고 의도한 수량이다. 우리가 수요 공급을 하는 목적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구매를 해버리면은 예측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실제로 구매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 아니고 의도된 수량이다. 이렇게 하자는 것.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다. 4번.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킨다. 자, 이거 틀린 거 알겠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공급이 줄죠. 그러면 이제 물량이 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가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번도 X. 자, 5번입니다.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킨다면은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게 맞죠? 우리가 이제 수요량과 수요를 이야기할 때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 수요량, 가격 외다, 수요. 그런데 가격은 자기 물건의 가격만 말하고 법칙에서만 나오는다. 법칙은 두 개가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간다. 만약에 공급 법칙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법칙일 때만 그림으로는 곡선 상이라고 하고 가격 외는 곡선 자체인데 증가는 우측으로, 감소는 좌측으로 표현하죠. 해서 2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에서는요, 공급에 관련된 중요한 용어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비용이라는 말에는 네 가지의 말이 있어요. 꼭 기억을 하시고,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기회비용. 다시요, 비용 그러면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기회비용이 있는데, 총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체 비용을 말하잖아요. 그럴 때 총비용은 고정비용에다가 가변비용을 합친 거다.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때 중개사무소의 그 임대료는 고정비용이라고 한다면 복사할 때 들어가는 종이는 가변비용이 되겠죠?
이럴 때 총비용은 이 총비용 자체가 무슨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방한계와 관련이 있다. 이 조방한계라는 말은 경작한계를 말하는 거고 총비용과 총수입이 같을 때 이걸 조방한계라고 하고 땅의 이용의 하한선이 된다. 이 말 꼭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계 비용은요, 원래 한계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집약한계라는 말이 나와요. 건물을 올릴 때 그 올리는 층수, 한계 층수를 집약한계라고 하고 집약한계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입니다. 이거 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방한계는 총비용과 총수입, 집약한계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고 조방한계는 땅의 이용의 하한선이 되는 거고 집약한계는 땅의 이용의 상한선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개론에서 총 그러잖아요. 조총 이렇게 연상해서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평균 비용이라는 말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규모의 경제 그러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낮추자 이런 말을 하죠. 이때 단가가 평균 비용을 낮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오면은 집약적과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집약적 그러면 고층화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장의 실패다. 해갖고 제가 규모의 경제 그러면 집시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집시. 집약적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 갑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 그러면은 포기한 비용이에요. 이거 종종 이제 우리의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기회비용 이런 말이 나오면 포기한 비용인데 이걸 수익률로는 요구 수익률로 나타나죠. 우리가 요구 수익률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구 수익률은 무할인 이런 말 기억납니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에다가 인플레를 더해서 요구를 구한다. 물론 여기서 무위험률은 은행의 예금 이자죠. 할증률은 더 받는 돈이죠. 만약에 인플레가 있으면 인플레를 더해서 요구를 구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 자,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지문에 기회비용이 같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초과이윤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편에서 기회비용이 같다 이런 말이 나오면 효율적 할당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고 만약에 기회비용이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때 무슨 의미로 이해하자?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이고 이 말은 효율적 할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장편에서 한 번 더 지문으로 보겠습니다. 비용 4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서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이제 들었어요. 물리적 공급은 만들 수 없다. 부중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들 수는 없지만 용도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용도 전환 또는 용도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그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라는 거.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상향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개념.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는 말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만들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땅하고 바꿀 수가 없다. 토지와 자본은 다르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토지와 자본이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는 고전학파라고 하자. 그런데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용도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는 돈하고 땅하고 같다라는 거죠.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관점이고 그런 관점의 생각을 신고전학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학파가 2개가 있잖아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인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땅의 이용 대가를 고전학파는 잉여라고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방식에 갔어. 3방식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세 가지의 방식인데, 고전학파는 원가 방식, 신고전학파는 비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전학파가 중요합니다. 고전학파는 땅의 이용 대가를 잉여, 그리고 원가 방식 꼭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지문과 연관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22번 문제는 우리 개론 문제 가운데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문제 속에 들어가요. 자,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푸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60점을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버리는 것도, 시험장에서 버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공부할 때는 이런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나온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22번 문제는 개별과 시장의 문제인데, 개별을 수평으로 합치면 시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수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평인데, 이것에 관련된 계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장의 이제 수요 함수는, 개별의 수요 함수는 P는 200-2Q 이렇게 줬어요. 우리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수요죠. 공급 함수는 2P는 40 플러스 QX 이렇게 주었어요. 자, 근데 시장의 수요가 2배로 됐을 때 이게 시장이 만들어진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시장에서 가격의 차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는 다음에 균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그때 이제 균형 문제를 풀면서 또 이제 이런 문제 봅니다. 이게 가격을 물었기 때문에 이 식을, 이 주어진 식이 P로 주었잖아요. P는 가격인데 이걸 이렇게 주어지면 수량이 나와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Q 이퀄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P는 여기서 P는 200-2QD를 Q 형태로 바꾸면은요, 이걸 이쪽으로 돌리면은 마이너스 2Q가 나오고, P를 이쪽으로 돌리면은 200-P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런 식이 이제 수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EQ는 우리가 Q로 하기 위해서 2를 나눕니다. 그러면 Q라는 식이 이제 이런 식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Q는 100-2분의 1P 이렇게 나오죠. 자, 똑같은 것도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2P는 뭐라고 했어요? 40 플러스 Q를 Q 이꼴로 바꾸면 어떤 식이 되는 겁니까? 여기도 Q는 어떻게 돼요? 돌리면은 40 마이너스 2P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40 플러스 2P라는 공급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수요식이 나오고 이게 공급식인데, 이럴 때 수요와 공급을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다음에 균형 파트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몇 문제를 풀 건데, 기본적인 생각은요, 뒤에 문제 풀 때 나옵니다. 문자는 더하고 숫자는 뺀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요, 문자는 뭐하고 더하고 숫자는 뺀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Q 이퀄 나왔잖아요. 그러면 Q 있는 건 이거는 제외시키고요, 두 개 문자, 그게 2P하고 2분의 1P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5P가 나와요. 예. 그리고 숫자 100 빼기 마이너스 40 하면 140이 나와요. 그래서 2분의 5P는 140 나오고, 여기서 이제 2를 곱하면은 이제 뭐냐면 5P는 280이 나오고 P가 56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계산은 이렇게 나와요. 개별했어요. 자, 근데 시장은 개별을 2배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2배로 한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2를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2를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Q는 200 마이너스 P가 나와요. Q는 200 마이너스 P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급은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아까요. 마이너스 40하고 아까 뭡니까? 여기 2P하고 그럼 두 개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3P가 나오고 3P는 빼면은 240에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200 빼기 마이너스 40 그럼 더하기가 돼서 240이 돼요. 그럼 P가 80이 나와요. 그래갖고 두 차가 얼마가 나왔다? 24만 원이 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해갖고 22번은 계산 순서가 조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밑에 적은 대로 한번 해두면 되겠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패스를 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방정식 짚을 때는 문자는 더하고 숫자는 뺀다. 바로 이 개념을 다음 균형 문제에서 단순한 문제는 그냥 암산으로 풀 수가 있어요. 다음 균형 파트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문제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약간 창의적인 문제가 됐어요. 31회 때 나왔는데 아마 이런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33회 때도 물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식을 주어졌어요. Q는 600-2분의 3P라는 식을 주어졌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서 원래 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할 때는 주어진 가격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180이라는 P가 18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식에다 넣으면 Q값이 나와요. P가 180이면은요, Q가 330이 나와요. 그러면 180과 330을 곱해갖고, 이제 총수입이 나오죠. 여기는 계산하면은, 여기는 330이 나오고, 위에 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190을 넣으면은, P가 얼마나, 31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00을 넣으면은, 얼마가 나온 거냐? 3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210을 넣으면은, 얼마가 나오니? 28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0이 나오면은 이건 285, 그 다음에 여기는 270이 나와요. 곱해서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갖고 가장 최대 금액은 200이 최대 금액이 나와요. 금액은 6억 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문제 의도는 이렇게 답을 구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낸 의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를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식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 식을 이해를 해본다면 P는 100-Q라는 식을 보면은 P가 주어지면 이 식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P는 절편을 말하고 P 이퀄 주어지면 마이너스 Q가 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의 뭐냐면은 총수입은 이 주어진 가격의 면적이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적이 가장 중간값일 때가 총수입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밑에 제가 숫자를 예시를 했어요. 주어진 식에서 만약에 100-Q의 중간값 50을 넣었을 때는 수량이 50이고 총수입은 2,500이 나오죠. 만약에 60을 넣으면 수량이 40이고 2,400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총수입은 중간값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주어진 수식을 P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말하자면 Q는 600-2분의 3P를 이제 P콜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의도는 저 그림 같이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을 왼쪽으로 돌리고 여기에 오른쪽 돌리면은 2분의 3P는 밑에 식이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6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있는 2분의 3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없애려면 역으로 여기 3분의 여기가 2분의 3을 없애려고 전부 다 여기 계산했더니 뭐가 나와요? 3분의 2를 역으로 이렇게 싹 다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2분의 3이 없어져요. 그러면 식이 이런 식이 나오죠. P는 400 마이너스 3분의 Q가 나오고, 그러면 이 식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은 이 값의 중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이 정답이 된다.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식을 P 이퀄 이제 뭐냐면 그 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수요 곡선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 수요식을 통해서 이 절편이라고 하죠. P 값이 0일 때, Q 값이 0이죠. Q가 0일 때 이 절편에 해당되는 반절 값을 찾으면은 쉽게 가격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해서 23번이 약간 창조적인 문제인데, 식을 구해가지고 이제 P 이퀄 만약에 100 마이너스 Q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가지고 여기서 Q에 해당되는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기울기라고 해요. 1이 기울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절편인데 이거는 Q가 0일 때 주어진 값에 이 값의 반절이 말하자면 최대 면적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응용을 하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23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그러나 응용 문제로 33회 때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다. 정리하고요. 해서 수요 공급에 관련된 이제 법칙을 중심으로 문제를 봤습니다.